지난달 7일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침몰된 어선을 일본에 배상하라고 했고, 일본은 북한의 어선의 잘못이라며 CCTV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공방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긴밀하게 연계해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일 이런 일본의 대응에 북한의 김정은이 분노하며 맹비난을 쏟아놓았습니다. 특히 최근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고 했던 아베를 어이없다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자의적 조치에 대해 악설을 쏟아냈다며, 그 주제에 조건 없는 회담이니 뭐니 하며 조심스레 평양문을 두드려보는 아베의 몰골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영원히 평양 문턱을 넘어설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 아베는 자신의 임기 내에 약속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 수교를 목표로 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분노를 입에 담기 힘든 말로 내뱉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향해 천하의 무식쟁이, 머저리는 죽을 때까지 머저리 등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고, 지금처럼 설레발을 치다가는 더 큰 재앙과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하늘에 평온이 깃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우리 공화국에 한사코 도전하려 든다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고독한 섬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우리 할 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같은 북한의 김정은의 발언은 수교는커녕 북한의 미사일과 더 나아가 전쟁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 담화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 12호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가 일본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최근 일본판 뉴스위크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질문은 북한과 일본이 전쟁이 난다면 한국인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45%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답했고, 일본을 지원한다는 사람은 15.1%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39.1%였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오랫동안 위협적인 존재였던 북한보다 일본을 더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여론조사에 놀라며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으로 충돌할 때 북한은 한국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인 응답자의 64%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 동원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 같은 문항에 대한 찬성률이 4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올라간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곳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본이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이 강대국들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아베는 북한 미사일을 규탄하며 일본 전역이 두려움에 떨 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은 방역 지원 여부를 놓고 한국이 일본을 지원해줘야 한다, 혹은 일본도 한국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이 국가별 혹은 언론사 간에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위중한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일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검사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에서는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혹은 한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임상검사 약품 제조 판매 업체인 후지 레비오는 테스트 후에 10에서 15분 정도면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해 내달 중순부터 주당 20만 개씩 생산할 예정입니다. 검사 숫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 방식인 PCR과는 달리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설명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소식에 잔뜩 고무가 되면서 이제 신속하게 검사를 늘릴 수 있다는 희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원 진단 키트는 PCR 방식에 비해서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진단 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한 차례 일었는데요. 지난 25일 일본 언론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공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일종의 특혜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현자사태 담당 장관 위치에서 본인의 의심이 가자 이러한 검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민 여론은 PCR은 장관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검사라 여겨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도쿄신문은 전합니다. 또한 이 신문은 실제로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PCR 검사가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전합니다. 막상 한국의 PCR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이젠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맥락과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키트를 지난 3월부터 생산한다고 공언해왔으나 5월 중순까지 밀렸기 때문에 막상 생산이 더욱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당국은 한국 진단키트는 일절 수입 혹은 지원 요청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능 평가를 받아야만 한국 제품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본에서 인증 과정은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종의 복잡한 인증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에서 생수를 대량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손정희 회장은 일본에 대량으로 손소독제를 수입하려고 알아봤으나 인증에 1년이 넘는다고 하였고 이 소독제는 미국과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본인 트윗에서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진단키트를 안 받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한국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에서 부정확하고 불량품이 많아 일본에서는 안 받는다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일본의 인증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격적인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진단키트를 받으려고 임시로 FDA 승인을 내준 바 있으며 까다로운 인도조차 중국의 항원 진단키트가 대량으로 불량을 일으키자 한국 업체 법인을 인도 내에서 신속하게 허가하고 진단키트 제조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역은 전세계 표준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무엇보다 상황이 위중한 국가에 투입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최초로 방역 전문가인 최재욱 교수가 우즈벡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한국의 도움으로 사태가 진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그야말로 가깝지만 먼 나라와 같이 서로 간에 제대로 된 방역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한국에 머리를 숙여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이나 양국의 여러가지 갈등 가운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데 공부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머리만 아프면 빨리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후다닥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마음이 딱 그 심정일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을 6개월가량 남겨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도쿄올림픽 금운동 메달이 온라인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메달은 아직 누구에게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메달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방송과 신문에서 도쿄올림픽 금운동 메달 복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고 일본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메달을 일본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3만엔 약 32만원에 판매를 하던 용의자로 알려진 소우마 카츠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60개의 메달을 절찬리에 일본 국민들에게 판매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이 메달은 도쿄올림픽 메달의 복제품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품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용의자의 집에서 여러 개의 메달을 발견하고 압수를 한 상태입니다. 일본 경찰은 일단 복제품 메달을 구입한 사람들도 추적해서 수거 회수하는 일이 급하고 이 복제품 메달이 어떻게 제작되고 판매되었는지 제작 업체와 유통업체를 신중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오사카에서 작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데 이 복제품을 중국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술은 용의자가 이 복제품 메달을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일본은 더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복제품 메달이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올림픽에서 세계 1위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영예의 금메달이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주 싼 가격에 그냥 쉽게 판매되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용의자가 수십 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했으니 아마 메달 한 개당 몇천 원에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공개한 메달을 보면 메달의 뒷면에는 도쿄 2020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등 진품의 미세한 디자인을 정교하게 복사해 제작한 것입니다. 저도 일본 방송을 통해 경찰서 마네킹에 메달을 걸어놓고 찍은 영상을 볼 때는 진품 금메달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 협의를 해서 당장 중국 공장을 찾아서 금형 등 생산 설비를 파기하고 이미 제작된 복제품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소에도 중국의 복제품 공장과 제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런 일에 협조할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답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터진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빨리 복제품 모델을 회수 조치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일본인들에게는 아무리 단속해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이다. 도쿄올림픽 메달이 장난감이 되어버렸네. 판매하는 한 명보다 구입하는 여러 명이 더 나쁘다. 왜 구입하나? 관상용인가? 정신 차려라. 개최 후 판매할 공식 복제품인 줄 알았네. 가짜인 줄 알고 구입한 사람이 왜 불법이냐? 중국인 관광객은 후진국 매너인데 잘 만드는 것은 감탄한다. 도쿄올림픽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